이 시간에는 초등학교 수학을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초등학교 수학과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수학 익힘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도에 1, 2학년이 적용됐고요. 2018학년도에 3, 4학년, 2019년에 5, 6학년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에 걸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또 하나의 나타난 특징이 학년군제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서 즉 각각의 학년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제시된 게 아니라 학년군,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 군으로 묶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수학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글은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여러분 와 닿지가 않죠.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써진 내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이 중에서 우리 거기 보시면은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적 기능을 습득한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기다 판서를 좀 할까요? 먼저 수학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념이란 것은 개념은 수학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개념이란 뭘까요? 개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what 무엇인가죠. 무엇인가. 분수란 무엇인가. 소수란 무엇인가. 사각형이란 무엇인가. 삼각형이란 무엇인가. 비란 무엇인가. 어떤 무엇인가의 답을 추구하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은요. 원리. 좀 더 원리가 무엇인가는 설명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why에 돼요. why. 어떤 수학을 행할 때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 더하기 27를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받아 올리면 하죠. 1 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이라고 할 때 원리는 뭐예요? 여기다가 왜 여기에 1이라고 쓰는가? 그렇죠?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으면 원리를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또 두 번째,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5cm이고 여기가 2cm이다.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죠. 그렇죠? 5 곱하기 2 곱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원리는 뭐예요? 왜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가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결국은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수학적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왜 하는지 알고 행하는 것. 그때 우리는 원리를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아시죠?
세 번째는 법칙입니다. 법칙. 개념 원리 법칙인데요. 뭐 법칙은 조금 더 법칙의 가장 특징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화. 그러니까 특정한 사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집합에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화를 예를 들면 3 더하기 5는 몇이에요? 8이다. 그러면 5 더하기 3은 몇일까요? 이것도 8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7 더하기 9는 몇일까요? 16이다. 그러면은 9 더하기 7은 몇이죠? 이것도 16이죠. 어떤 특정한 사례 케이스를 할게요. 케이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연수의 덧셈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겠죠. 뭘까요? 그 법칙은? 그렇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이걸 뭐라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교환 법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환 법칙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례가 아니라 그 사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이 바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해하고 이것도 보이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수학적인 기능을 습득한다라는 표시 있어요. 수학적인 기능. 여기 수학적인 기능. 그다음에 개념 원리 법칙, 기능이 있어요. 기능. 뭐 초등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학교 수학에서 많은 기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능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가 계산이 되겠어요. 계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기능이란 것은 어떤 계산 절차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볼까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자연수의 덧셈,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자리값을 맞추어 쓴다. 그래서 35 더하기 27 이렇게 맞추어 쓴다.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르 자리를 더한다. 35 더하기 27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르 자리를 더한다. 그래서 받아올림한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다시 세 번째는 뭐예요? 시부자를 더하는 거죠. 35 더하기 27 했으니까 얘가 1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더해서 62 이렇게. 이게 계산 절차예요. 그래서 계산 절차 기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에 맞게 그래서 기능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정확성. 그래서 순서와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계산 절차가 수학에서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능도 이것은 계산 영역에서 기능이고 또 어떤 게 기능으로 또 예를 들 수 있냐면 뭐 초등학교 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잴 때 뭐 시작점을 자의 0에 맞춰서 잰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컴퍼스 사용법. 그다음에 컴퍼스 사용법, 자 사용법, 모는 종이 사용법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의 목표는 이러한 개념, 원리, 법칙, 기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개념, 원리, 법칙,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 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생활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번 수학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흥미 느끼고 또 바람직한 태도, 실천. 4년마다 한 번씩 팀스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항상 그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점수, 수학과학 점수는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을 좋아하면서 수학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수학의 자신감, 또 수학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수학을 좋아하는가? 이런 수학의 유용성이라든지 수학의 자신감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킨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몇 등 했을까요? 네, 최하위였어요. 최하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태도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세 번째 수학에 대한 흥미, 태도, 자신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초등학교 수학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식 이해 및 기능 습득,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수학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새로운 용어인데요. 아까 여기 목표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의사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이런 나와있죠. 이렇게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 내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요. 그것을 수학 교과 역량이라고 했어요. 수학 교과 역량. 좀 풀었으면은 교과 역량 수학과니까 여기다가 수학 교과 역량이라고 그랬어요. 수학 교과 역량. 그래서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 해결. 여기 있죠? 문제 해결. 다음 추론. 1, 2 추론. 3 뭐죠? 3. 그래요. 3은 창의 융합. 그다음에 4 의사소통. 그다음에 5 정보 처리. 6 태도 및 실천. 이 6가지를 초등학교 수학 교과 역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6가지를 수학 교과 역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 core competency라고 영어로는 core compet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 또는 특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수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과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2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상보적인 거예요. 상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이해나 수학적인 기능을 습득하는 없이는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개발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 처리 등 이러한 역량이 없다면은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 법칙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두 개를 조화롭게 동시에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어느 걸 하나 놓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수학과 목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5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수와 연산 영역이다. 수와 연산 영역. 수와 연산. 두 번째는 도형. 세 번째는 측정.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규칙성.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1, 2, 3, 4, 5 5가지 영역. 잠깐 더 살펴보면 수와 연산 영역은 중등이란 말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중등이라고 말합니다. 중등 수학과 어떤 중등 수학 내용 관련이 있을까요? 수와 연산 영역은 뭐 굳이 연결시키자면은 뭐 대수, 문자와 식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수와 연산 영역은. 그다음에 도형, 중등에서 중학교에서 도형 영역은 없죠. 측정 영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도형 영역과 측정 영역을 합쳐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기하 영역이라고 말해요. 기하. 규칙성은 뭘까요? 규칙성은. 네, 규칙성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화 가능성은 이건 아시겠죠? 이것은 확률과 통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등, 고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으나 어떤 이런 명칭 수와 연산이라든지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은 어떤 초등학교 교육 내용에 맞게 명칭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이것들을 5대 영역이랍니다. 영역. 이건 영역이라고 명제 영역.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5개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개, 5개 영역이다. 이렇게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그런데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또 많은 부모들은 수학하면 뭘 떠오르죠? 계산만 생각합니다. 계산. 수학은 곧 계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계산은 이런 다른 도형이라든지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계산 자체가 수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앞절에서 수학교육의 목표를 살펴봤지만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기능, 수학 교과 역량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학습을 해야지 지나치게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계산에만 집중하려는 그런 관행은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와 연산에서는 크게 보시면은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1, 2학년군에서는 4자리 이하의 수, 4자리 이하의 수는 어딜까요? 그래요. 9,999까지 배운다는 거죠. 2학년까지 해서. 그렇죠? 자연수에서는요. 3학년에서는 5자리 이상의 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할 만한 게 보시면은 3, 4학년에서 분수와 소수를 처음 배우고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를 배우고 있어요. 아셨죠? 분수는 언제 처음 배울까요? 분수와 소수는? 그래요. 그래서는 3학년 1학기에서 분수, 소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5학년 되면은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요. 다음에 약분과 통분, 그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관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주로 어떤 자연수를 배우고 있다면 4, 5, 6학년에서는 주로 분수와 소수를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보겠습니다. 계산. 여기 연산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 계산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와 연산, 계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 2학년 곳은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배우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주로 여기 보시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배우고 있죠. 다음에 소수의 덧셈과 뺄셈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 6학년이 되면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래서 주로 5, 6학년은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형영역 보시면요. 1, 2학년에서는 평면도형의 모양, 그렇죠? 그다음에 입체도형의 모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면 이제 주로 3학년에서 주로 평면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평면도형,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이런 평면도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다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3, 4학년군에서는 주로 평면도형을 다루고 있고 5, 6학년군에서는 주로 입체도형을 다루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측정이란 것은 어떤 양을 재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측정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양은 시각과 시간도 양입니다. 양, 시간, 다음에 길이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이, 다음에 무게, 각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6학년이 되면 원주율, 다음에 평면도형의 둘레, 넓이 배우고 있고요. 다음에 입체도형의 둘레, 넓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규칙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규칙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수학의 어떤 함수와 관련되어 있죠. 함수, 두 양 사이에 규칙을 찾아서 중학교에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고 있죠.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히 규칙을 찾는 거죠. 규칙, 간단한 규칙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5, 6학년에서는 규칙과 대응을 찾고 여기 있네요. 6학년에서 비와 비율을 배우죠. 비와 비율.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해서 중학교 가면 뭐 배우죠? 중학교에서는 그렇죠. 중학교에서는 정비례와 정비례, 반비례를 배워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함수, 직관적 함수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중등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영역이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게 표와 그래프입니다. 표와 그래프. 그래서 주로 3, 4학년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5학년이 되면 평균을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 그 다음에 띠 그래프, 원 그래프. 6학년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은 초등학교에서 확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확률과 관련된 내용은 이 가능성 영역이 전부입니다. 확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반반이다. 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까요? 수로 반반이다. 그러면 뭐 2분의 1이다. 그죠? 반드시 일어난다. 뭐 1.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뭐 0. 이렇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 보는 내용. 이것이 바로 확률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 일단 5개 영역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와 살펴보겠습니다.